국회로 가서 양당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윤리위의 결과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는 공천 룰 변경과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안팎에서. 양쪽 이야기 전해드리죠.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내년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악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유명한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와 태영호 최고의 이딴 발언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이런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유도 굉장히 판사 스타일로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먼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 황정근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를 판다는 게 정치인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정당 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당원 태영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내용의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언이 녹음되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등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뼈를 때리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듯한 스타일의 해석이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유를 황정근 위원장이 됐습니다. 당의 품격을 저해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이 결국 태 의원 본인에게 있다. 사실은 굉장히 뼈를 때리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의 윤리위라는 건 어쨌든 법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법정에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 윤리위가 왜 존재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의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당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기로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사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장 사퇴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높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스스로 이렇게 사퇴를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푸는 게 더 올바르지. 결국은 이게 윤리위에서 징계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정 공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당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태영호 의원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선택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어쨌든 정치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수위가 낮은 3개월 정지가 나왔고 그렇다면 어쨌든 공천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김재원 최고에 비해서는 좀 덜한 그 징계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 징계 결과가 그럭저럭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윤리위원장 황정근 위원장의 압박으로 태영호 최고위원직이 박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징계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저 윤리위의 윤리위원이 바로 전주혜 의원인데요.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언론에서 이번 자격정지 1년과 최고위원 사퇴 플러스 3개월이 중징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준석 전 대표 비교해 봤을 때 대선 기간에 2번이나 당대표의 업무를 보이콧했고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한 그 비난의 언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당직 정지가 1년이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년이 나왔어요. 더 세게. 윤리위에서 의논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주로 논의된 겁니까? 물론 유사 사례와의 비교도 있습니다만 또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죠.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좀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으로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잇따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설화로 인해서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내려갔고 당의 또 리더십이 지도부 리더십이
굉장히 또 저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뭐 일반적인 사례도 참작을 했지만 뭐 지금 이 설화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당의 위기 상황을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제 여러 논의 끝에 이제 이런 결론을 좀 내린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때보다 더 강한 징계가 내려진 배경은 그것이다. 다른 윤리위원들도 이번 징계 판단에 이견은 없었습니까?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1년과 3개월로. 네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렇게 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1년이면 사실상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중징계인데. 네. 그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된다고 다들 이제 징계위원, 윤리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1년이라는 것보다 좀 이준석 전 대표는 제 기억에는 2개의 징계를 받았는데 처음이 3개월이고 그 다음이 1년.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년 총선 공천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지금 되거든요. 3년과 1년이군요. 예. 3개월과 1년. 그런데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으로 1년이면은 내년 총선에 공천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죠. 자격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무게감을 둘 정도로 이 김재원 최고의 발언이 굉장히 당의 또 권위와 그 위신에 또 굉장히 저해되는 행위를 했다고 좀 그렇게 윤리위원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가 뭐 적절한 그런 수위였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윤리위에 참석했던 일원으로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애초에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 황정근 위원장이 강한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은 징계를 수준을 정하는데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가운데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태영호 의원이 자진 최고위원 자진 사퇴로는 불충분하다. 국회의원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사퇴하라. 국민께 죄송하단 말이 한마디 없을 수 있느냐라는 SNS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 네. 지금 자진 사퇴로만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진심을 담지 않더라도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국민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태영호 의원의 이른바 사퇴 기자회견문에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지 않고요. 대통령실에 누를 진짜 죄송하답니다. 이런 경우는 전 이제 처음 봤습니다. 태영호 의원과 관련해서요. 태영호 의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신 거냐면 단순히 설화 이렇게 해서 끝났던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4.3 사태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반박 성명을 냈겠습니까? 근데 제주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 역시 김일성에게 노란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북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실, 국민들의 상식, 이렇게 상처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천받아서 또 나오시게요. 저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찌감치 제가 이걸 알아보고 최고위원 선거 나오셨을 때부터 최고위원 사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못하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최고위원 사퇴도 국회의원직을 보존하고 다음 공천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남아있는 건 범죄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2년의 실형을 받은 사안이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것을 역시 확인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공천과 관련된 그 개입 의혹, 이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범죄 의혹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아까 우리 국민의힘의 전재 의원님이 민주당은 자체 이걸로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고 오히려 그걸 요청하라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이런 잘못된 권력 남용 행위와 관련해서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검찰이 수사 의뢰하시는 것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하실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